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유통업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제 위기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 실적도 줄고 결국 주가와 부동산도 폭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 걸 어디서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유통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탑2를 차지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부도 사태가 났었죠. 얼마 안 된 일인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그렇다면 월마트는 왜 살아있는가? 미국의 월마트는 왜 이마트는 생존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월마트도 아마존의 트렌드를 따라잡힌 그런 이제 기업이고 이마트도 쿠팡에 따라잡힌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개의 마트들은 잘 건재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트렌드로 인해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트렌드에 뒤처진 건 맞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소비 침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지수를 봤을 때 2022년부터 계속해서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소매 판매 지수가 계속 꺾여가고 있는 거죠. 아주 천천히 꺾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갈수록 소비자들이 돈을 못 쓰고 있고 그 소비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만 반짝 코로나 쇼크 때 돈 풀기로 인해서 반짝 소비가 늘어났던 것 뿐이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소비 침체된 기간이 IMF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IMF 때보다 현재 경제가 훨씬 더 어렵다. 근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데 창사 이래 첫 전사 희망퇴직 받는다. 그리고 이마트 2차 희망퇴직 접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희망퇴직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마트의 희망퇴직이 우리한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탑 10에 드는 유통기업들을 쭉 이제 나열해봐달라고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1위가 쿠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1위 쿠팡, 2위가 이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 중에 하나인 이마트도 지금 이제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확실히 뭔가 지금 이마트도 비상경영에 들어가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홈플러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마트 실적이 어느 정도가 악화됐길래 저렇게 직원들을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하는 건가?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이렇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악화했어요. 이제 이마트가 아예 적자로 전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익이 안 되는 장사는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을 줘야 되지만 본인들도 금전적인 이익이 분명 이제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생존이 되는데 이마트가 이제 트렌드에도 뒤처질 뿐더러 소비 침체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즉 유통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대기업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례적인 IR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세계랑 이마트 이제 IR 자료 이렇게 기업 공개 자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마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어요. 원래는 실적 발표만 이렇게 쭉 하던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요번에 이마트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신세계 들어가봐도 신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이마트랑 신세계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실적을 공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랑 신세계에다가 계속해서 불안감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정말 너네 괜찮아? 홈플러스 망가졌는데 너네는 괜찮아?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이제 퀘스천을 넣고 있는 것 같고 투자자들도 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래 이마트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고할 건지 계획서까지 올릴 정도로 이제 창사 이래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2015년 이후로는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좀 전반적으로 비상경영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면은 뭔가 SK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좀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도 회사 계열사마다는 다르지만 좀 어느 정도 위기를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유통기업들은 괜찮을까?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1위 유통업체이자 온라인 유통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은 지금 실적이 매년 엄청나게 조 단위로 빠르게 늘고 있어요. 즉 지금 홈플러스 망가지고 전반적으로 유통기업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를 쿠팡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쿠팡은 실적이 계속 탄탄대로 올라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적자를 조 단위로 보던 것도 결국은 흑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익률이 사실 너무 적어요. 4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쿠팡이 이렇게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트렌드가 바뀐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망하거나 지금 이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힘든 이유는 온라인이 더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 침체가 한 몫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온라인 트렌드 때문에 홈플러스가 망할 거였으면 호경기 때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호경기가 아니라 불경기 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면서 이제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있었다가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바로 홈플러스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최근에 2025년 3월에 기사 나왔죠. 마켓컬리 적자 눈덩이, IPO는 희망 고문일 뿐. 컬리가 적자 지속과 성장 둔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이제 성장을 한 게 재작년이랑 작년 대비했을 때 1.96%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마켓컬리가 계속 이제 기업은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야 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마켓컬리가 적자도 계속 보고 있는 데다가 매출도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켓컬리를 오랫동안 쓰던 사람인데 결국은 쿠팡을 씁니다. 왜냐? 쿠팡에서 파는 물건은 컬리에서 안 파는 경우가 있는데 컬리에서 파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쿠팡에서도 웬만하면 팔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들도 많으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쿠팡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상장 실패도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도 2024년에 희망퇴직 시행을 시작을 했죠. 근데 롯데도 보니까 이마트처럼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사의 3위라고 하는 롯데쇼핑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익이 좀 악화했어요. 특히 백화점 쪽이 좀 많이 악화를 했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2,000억대에서 1,400억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일단 백화점에서 살짝 줄었어요. 그래도 백화점은 다른 쪽 이제 계열사에 비해서 꾸준히 이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입니다. 근데 할인점이 적자로 이번에 전환이 됐죠. 적자로 전환이 됐고 특히 국내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오히려 흑자를 벌어들이는데 국내에선 적자죠. 지금 뭐 유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경제 라디오도 진행해보고 하면은 해외 쪽에 매출을 내려고 하는 해외 쪽에 매출 좀 수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경제 위기에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내수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좀 죽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수 할인점이 적자가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영업이익으로 좀 근근히 버티는데 이마저도 이익률이 좀 대폭 좀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좀 잠식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냐면 쿠팡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가 망하고 쿠팡이 너무 이제 시장을 잠식하는 것 같으니까 뭐 독과점이나 뭐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최근에 중국판의 아마존인 징둥닷컴 같은 경우도 국내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징둥닷컴이 한국 자체 운영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즉 제2의 쿠팡, 중국의 쿠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로켓 배송처럼 24시간 내에 배송을 해주는 굉장히 빠른 배송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쿠팡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쿠팡이 이제 지금 매출이 막 40조 원대까지 올라와서야 이제 1%대 영업이익을 달성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이제 12월에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1월에 중국 쪽 업체들의 점유율이 1.6%였어요. 카드 결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11월 때쯤 되니까 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리포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장세는 보이지만 정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미한 거지 이 정도 성장폭이면 사실은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1년 만에 2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만들었고 알리가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3.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홈쇼핑, 옥션,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같은 이제 좀 온라인에서 조금 이제 후발주자들을 다 앞질르고 지금 알리가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의 이 성장세가 좀 무시무시한데 여기다가 징동닷컴까지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쿠팡도 무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만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익률이 다시 빠르게 악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현재 유통업, 우리나라 유통업 상황은 내수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유독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고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 이제 출혈 경제를 해나가면서 이제 버티는 사람이 강한
강한 사람이 버틴 게 아니라 버티는 애들이 강해지는 이런 이제 구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다가 중국이 시장 파일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쳐들어오면서 파일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쿠팡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익률이 1%대예요. 2023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수천억 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시장 점유율 좀 뺏기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다시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쿠팡은 물류센터부터 굉장히 많은 고용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이 뭔가 우리나라 소비가 더 꺾이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은 쿠팡이 나가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은 계속 줄어드니까 다시 영업이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뺏겨도 이익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가 아직까지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지만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을 굉장히 주요하게 쓰고 있거든요. 판도라랑 곰TV는 유튜브랑 넷플릭스의 자리를 뺏겼고 싸이월드랑 네이버 블로그는 페북이랑 인스타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멜로는 유튜브 뮤직에다 자리를 뺏겼죠. 근데 쿠팡마저 알리에 뺏긴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해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다 뺏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유통업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국산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좀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먹고 자고 이제 놀고 할 때 쓰는 모든 것들 웬만하면 국산 제품 애용하고 국내 플랫폼 업체들을 좀 위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제 경제한김 PB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채널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전체 수강료를 100% 환급해드리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시 리버머라는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는데 이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노하우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투자가의 전환점 매매라는 이제 투자 노하우, 그 다음에 피라미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미리 예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억 부자가 된 사람들의 차트 분석과 매매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공투자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에 입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관련한 내용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